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정일권 등 돌격 내각.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인 1964년 4월 25일 서울지검은 자민당 김준현 의원을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구속, 서울교도소에 수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친김종필계인 김용태 공화당 원내 총무를 김성진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종필 의장은 김용태의 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다가 교체가 불가피해지자 648기 동기인 김동환 의원을 후임 총무로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공화당 소속 장경순 국회 부의장은 군 후배인 김종필 의장을 찾아갔다. 그는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당신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 대통령을 찾아가 같은 건의를 했다. 이날 오후 늦게 김종필 의장도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왔다. 심각한 표정의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한 뒤 저녁이나 먹고 가지라고 붙드는 박정희에 청도 뿌리치고 청와대를 나섰다. 박 대통령은 홍종철 경호실장에게 김 의장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김종필은 홍 실장의 만류도 듣지 않고 돌아갔다. 다음날 김 의장이 사의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부산일보에 특종으로 보도됐다. 장경수는 4월 27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온양으로 떠나는 박정희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면서 김종필의 퇴진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장경수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건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아산에서 있었던 충무공 탕신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온양 관광호텔에서 기자들과 약 20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김종필 당 의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면서 한간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공화당 총재직 사퇴설도 부인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공화당 원내 간부들과 장경순 부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의를 열고 직접 내분 수습에 임했다. 박정희는 공화당 내분으로 골치를 앓고 있을 때 최두선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소신 없는 행정력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4월 13일 내각에 내린 지시에서 소신을 갖고 분발하라고 촉구했던 그는 27일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를 계기로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5월 1일 박 대통령은 김종필 의장, 이효상 국회의장, 장경순 국회 부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경순으로부터 김종필 의장 사퇴 요구를 철회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5월 3일 환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를 취했다. 130대 1이던 원달러 환율을 255원대 1달러로 올리면서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 환율제를 채택, 환율이 매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가속도를 받게 됐다. 다음날 상공부는 1964년도의 수출 목표액을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 7일 박 대통령은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은빛을 뿜어내는 수많은 저유 탱크와 라디오 회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로 꽉 찬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은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인파가 너무 많은 것에 놀라 이성호 유공사장에게 왜 사람들을 동원했느냐고 핀잔을 줬다.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침부터 몰려와 논두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박정희는 치사를 통해서 자신의 개발 전략을 변호했다. 공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이 벅찬 시련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기간 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낭비와 실패로만 규정하려는 일부 왜곡된 견해가 있으나 오늘의 경제적 현실은 발전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며 전진을 위한 전환기적 실현입니다. 한 달 전 부산 감천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제한송전이 철폐된 이후 또다시 정유공장의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박 정권은 공업화의 에너지원을 착실히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어느 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외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유경수가 내놓은 생선찌개를 놓고 소주로 대작했다. 정 장관이 술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는 술을 바꿔보시죠. 아직 이릅니다. 일본에서 받아낼 돈은 다 받아내고 우리 농촌의 보릿고개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기분 좋게 샴페인을 터뜨려 봅시다.
소주잔이 여러 번 오간 뒤 박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뗐다고 한다. 정형,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 가지로 궁리해본 결론인데 정형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형, 국무총리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예. 정일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각천 선생의 지명도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연로한 탓인지 당의 일부 젊은 층과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박정희는 최 총리가 며칠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이모저모 앞뒤를 재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정형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정일관은 박정희로부터 총리직을 제의받자 이렇게 말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최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화당하고는 남 아니겠습니까? 혁명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민정 이양 과정에서도 힘쓴 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내각을 맡게 되면 또 군 출신까지 야합한다는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그 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의 경우는 조금 더 하자될 것이 없더군요. 당과의 문제는 차차 입당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정 이양에 앞서 케네디를 설득하여 군사정권을 지키게 한 공로자가 누굽니까? 6.25 때의 1등 공신은 또 누굽니까? 5.16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당 간부 몇 사람을 불러서 정형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찬성이더군요. 정일관이 총리직을 승낙하자 박 대통령은 사족 같지만 정형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주요 지휘관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과 자주 만나거나 회합이 잦아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의심받게 되니 될 수 있는 대로 접촉하지 말 것. 재벌, 경제계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 정치 자금을 모은다고 의심받게 되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총리에게 일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관계하지 말 것. 정형이 함경도 출신이라 이북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접근해 올 것인데 자주 만나게 되면 이북 출신들을 규합하여 새를 몰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 쉬우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정일건은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해졌으나 이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보탰다. 두고 보시면 내가 왜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정계의 생리는 비정합니다. 군사정권 이래 세월은 길지 않았으나 숱한 동지들이 서로 물고 뜯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형이 앞으로 중상모략을 당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내 귀에 그 중상이 들어왔을 때 한두 번은 귀로 흘릴 수 있으나 3번, 4번 반복되면 나 자신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중상의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희는 정일관과 함께 개각 인사를 논의했다. 정일관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에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 농림부 장관의 차균희, 상공부 장관의 박충훈을 밀었다. 정일관은 외무장관에 손원일 전 국방장관을 추천하여 직접 찾아가서 교섭을 벌였으나 신병 중이었다. 당분간 총리가 외무장관을 겸직하게 됐다. 5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10명의 총리 및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 10명은 정일권, 장기영, 박충훈, 차균희 외에 양찬우 내무장관, 윤천주 문교장관, 전예용 건설부 장관, 오원선 보사장관, 이수영 공보장관, 김병삼 원호차정이었다. 10명의 신임 장관 가운데 전예용 장관이 50대, 양찬우 장관이 30대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대였다. 추진력이 있고 젊어진 정일관 내각에 대해 신문은 일제히 돌격 내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학생들의 시위와 야당의 공세에 기가 꺾였던 최두선 내각을 대신한 정일관 내각은 경제개발의 정력적인 추진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빠른 마무리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5월 11일 중앙청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단 명료한 지침을 시달했다.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 경제 안정에 전력을 집중할 것. 박력 있는 행정을 할 것. 총리 중심으로 연대 책임을 갖고 단합해서 일할 것. 경제부처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일할 것. 일하는 정부가 될 것.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박 대통령의 이 내각 인사는 성공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로소 소신대로 일하는 능률적인 행정기구를 갖게 된 것이다. 원만한 정일관과 저돌적인 장기영, 그리고 냉철한 이석재가 중심이 된 이 40대 젊은 내각은 밖으로는 야당, 언론, 학생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안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꿈과 보람을 심어주는데 성공한다. 공무원 집단이 국가 주도의 근대화 작업에 견인차로 등장하고 기업인과 국민들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개인의 의욕과 국가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국민국가 건설, 즉 조국 근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